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부지런히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무소속입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 의원님, 예.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핫했습니다. 저는 우리 뉴스쇼에서도 전화 인터뷰 했고요. 월요일 날 인터뷰를 사실은 이제 우리 패널이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코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핫해서 네. 인터뷰를 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때 사립 유치원 이제 비리 관련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립 유치원 연합회에서 와서 토론회를 국회 토론회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놨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핫하게 지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대요. 박용진 저 영악한 사람 노이즈 마케팅 했다고. 노이즈 마케팅. 저는 마케팅을 한 적은 없는데 노이즈는 그분들이 일으키셔가지고 오히려 이게 핫해진 거지. 저는 토론회를 준비했을 뿐이고. 네, 그래서 약간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된 후로 가장 큰 주목을 받으신 건 분명하잖아요. 뭐 마음고생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것만이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이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오히려 그 사립 유치원 측에 뭐 반발이 좀 있고 하더라도 서로 잘 협의하고 조정해서 좋은 대안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그 한 주 사이에 이마에 주름살이 조금 늦었어요. 아이 뭐 쉬운 일이겠어요? 주름살이 좀 깊어지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화면 잘 보십시오. 표시 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든 하한가든 뭐 스스로 좀 뽑아 오셨어요. 셀프? 제가 또 셀프 자화자찬에는 좀 약해서. 그럼 이상일 전 의원이 좀 상한가 하한가 뽑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 그렇게 핫한 걸 제가 깊이 주목을 못해서 죄송한데 관심 바뀌시구나. 워낙에 뭐 같은 당의 이해찬 대표가 뭐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제가 보기에는 사고도 좀 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한가로 이해찬 대표를 뽑았습니다. 바로 하한가로 그럼 가죠. 박용진을 덮은 이해찬입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상한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는 뭐 한동안 상한가라고 볼 수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나 뭐 이번 주 초까지 하한가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북한 가서 하신 말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당 대표 하시는 분인데. 우리 경제 상황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 어렵고 그런 여당도 인정하고 경제부총리도 뭐 마음이 숙검정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뭐 경제가 언제 안 어려울 때가 있었느냐. 내가 공직 생활 오래 했는데 그동안에 뭐 경제가 잘 됐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것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까. 얻었겠는가라는 의미로 하한가. 잠깐만 그렇습니다. 기다리세요. 박용진 의원은 하한가 이번 주 뭐 골라오셨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그렇죠. 이제 되신 거죠. 전원책 위원이시죠. 변호사 골라오셨어요. 예. 자,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럼 이해찬 대표 얘기부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사실은 이제 정확한 워딩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할게요. 뭐라고 14선언 기념일에 평양에 가서 하신 말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 먹고 있다. 이 말이 논란이 된 거죠. 그 말씀뿐 아니고 여러 말씀이 논란이 되는데 일단 그 말씀과 관련해서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정권 잡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셔서 게다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 보수 타파, 보수 괴멸 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뭐 정권을 재창출하고 오래 집권하겠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 입장에 호응을 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비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말씀뿐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예. 사실은 우리 서민들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경제가 늘 어려웠는데 뭐 무슨 대수냐 뭐 여러분들 좀 뭐 참고 기다리라 이런 느낌을 줬던 거고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게 아니냐. 취임하신 다음에 예, 예. 122개 공공기관을 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어떤 조율되지 않는 말씀을 해서 지역 갈등을 또 부추겼고 세종역을 KTX 세종역을 신설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충남 충북에 또 지역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그거 뭐 공항 그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저기 몇 개 더 남았어요, 이상일 의원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줄줄줄줄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예. 오랫동안 공직 경험이 있으시고 게다가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이신데 예. 지역 갈등을 굉장히 부추기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셨고 또 북한에 가서는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 좀 갈수록 밉상이 돼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갈등을 여기저기 지금 유발하고 다니는 갈등 유발자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바로 그 워딩이죠.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 안 뺏기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지금 야당들이 모두 다 비판하는 지점인데 박용진 의원님. 야당으로서야 약 올르겠죠. 정권 안 뺏긴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 야당들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야당하라는 얘기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이해해요. 네, 발끈하는 거. 야당 계속 하시는 거. 그런데 한 정당의 대표가 그러면 적당한 때 뺏겨야죠.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죠. 게다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난 9년 동안 자유한국당 쪽에 보수 진영 쪽에 맡겨놓으니까 9년 동안 거의 아니 뭐 핵 문제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그냥 남북관계만 다 동결되고 끝나고 또 후퇴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이른바 남북 갈등이라든지 한반도 문제 더 심각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에 비춰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잘해 나갈게. 그리고 집권은 계속 해야 되겠네. 얼마나 언론입니까? 그리고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틀은 고치는 게 국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걸 무조건 다 들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배 위에다가 칼 떨어뜨린 자리 표시하면 뭐합니까? 물은 흘러가 버리는데.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적절하게 바꿔야 되고 또 어제 그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그걸 지금 당장 하자는 거 아니다. 우리 북미 간의 평화협정 내고 남북관계가 확 진전되고 나면 지금도 사문화됐다고 평가가 있는데 바꿀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니까 아주 원론과 덕담입니다. 그런데 이 원론과 덕담에 발끈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저는 더 안 됐어요. 더 이해가 안 가다. 근데 청취자 한 분이 지금 질문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이해찬 대표가 정권 안 뺏기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뺏기겠습니다는 얘기는 대표가 되자마자도 했었었잖아요. 되기 전부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 발언이 할 수 있죠. 집보 당에. 아니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안 됐죠. 근데 지금 왜 평양에 가서 그 말을 해야 되느냐.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지금 지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발끈하는 야당은 제가 볼 땐 걸려들었다. 걸려들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일 전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야당이 공격해야 되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쭉 그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그런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서 정신을 이렇게 열정과 화력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찬 그 대표가 한 말을 쫓아다니냐고 야당들이 정신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이상일 전 의원. 대통령의 정책은 정책대로 비판을 하죠. 게다가 제일 비판받는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 아니겠습니까? 고용 지표나 이제 내일 모레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비판하지만 아니 이 정권의 최고의 실세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분분한데 내가 더 센 사람이라고 뭐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터에 당 대표가 북한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한국에서 당대표가 돼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야당은 그래 정당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북한에서 우리 합참의장도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국에는 보수가 타파돼야 되고 괴멸돼야 한다. 이럴 때 당대표가 듣고 넘어가는 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있는 한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청취자 그다음에 우리 정치가 정말 이해찬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 찾아가서 협치하겠다고 해놓고 협치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극을 하고 됐다.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차원에서 발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전 정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현 여권이 계속 집권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북한이 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요 그동안에 핵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지금 야권을 맡고 있었던 야권에서 집권했을 때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는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이런 건 벌어지진 않을 그러니까 현 정권을 잡고 있어도 북한이 그런 도발을 했다면 현 정권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서해 1차 교전 때요. 그다음 초전 박살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요. 연평도 때 만일에 우리가 정부 잡았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시절에 연평도 포격을 했잖아요. 박살냈을 거예요. 아니 모든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햇볕 정책 제1호가 먼저 아세요? 튼튼한 안보예요. 그 다음이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이에요. 제1 강령인 튼튼한 안보. 북의 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한다. 이런 것도 하나 못 지킨 정부예요. 자, 그럼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그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하지 않았냐.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본인의 의지와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장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리는 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상당히 좋아졌다. 9년간 어려웠던 걸 이제 겨우 복원하고 있다. 이 로직에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남북 교류 화해 협력을 당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선. 자. 우리 박영진은 공천 받으시겠네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공천은 지금 당원들이 주는 거예요. 당대표 예. 발언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야권의 당대표가 그랬다면 지금 여당은 또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보안법 이야기 하셨는데 왜 북한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북한의 방북 소감을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방북 소감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보안법 이야기해서 논란 일으켜서 어제 해명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자거나 개정하자는 게 아니다. 소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화협정을 맺은 단계에서 보안법을 개폐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이야기다고 어제 해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가서 이야기합니까? 평화협정을 맺으려면요. 제가 보기에 언제 맺을지 아직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된 시점에서 맺어야 되는데. 자, 그런 이유로 이상일 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하한가로 보였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청취자 의견은 보니까요. 서효수님은 이해찬 대표가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하셨고 오선화님은 박용진 의원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박성규님은 근데 굳이 했었어야 되느냐. 불필요한 말을 한 것 같다는 말씀도 있고 정점숙님은 오해를 만들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또 이런 문자도 지금 주고 계시고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속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박영진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다 그랬는데 제발 좀 현 정부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과연 현 정부가 지킬 의지가 있는지 좀 불안해 보여요. 자, 여기서 답변 듣죠. 의지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세상에 자기 영토에다가 포격을 하는데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우왕좌왕하던 이런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지 있다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상황이 다르죠. 김대중 때하고 대통령 때하고 천안함 폭침 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도발이 있으면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그건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던 제가 정리할게요. 쪽이 지금 현 제가 여건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한가 하나만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는 아까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 의원. 이분 이름이 어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지난 우리 뉴스다. 그 석브라더스 조에서도 전원책 변호사 꼽아왔거든요. 조강특위 의원. 박용진 의원은 어떤 의미로 하한가를 주십니까? 이분이 조강특위 의원으로 이제 등장하신 지 꽤 됐고요. 이미 원래 어제 발표하기로 했었던 조강특위 의원 발표를 못하고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전권을 받은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지금 상당히 난항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벌써부터 뭐 시작도 하기도 전에 당내 역풍, 뭐 내홍 이렇게 되면서 친박 비박들이 벼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지도 못한 채로. 세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서 특히나 김무성 의원에 대한 발언, 뭐 이렇게 공화주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부터 정리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분은 대선 주자급이세요. 제가 다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김무성 의원이야 이러니까 김무성 의원 얘기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해가 있을까봐 큰일 났네. 뭐 이래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우왕좌왕하는데 특히 이제 물갈이 인적 쇄신 없는 자유한국당의 환골탈태라는 게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뭐 칼 얘기도 계속했다가 그런 다음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은 또 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무슨 칼을 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까지 후퇴를 했고요. 통합전대 얘기 계속 당 안팎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어설픈 전문가들이 일을 다 그르친다. 어설픈 전문가로 선무당이 보인다. 사람 잡고 어설픈 전문가 우리 전원책 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원래 사실은 저기 바깥에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정치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축구도 말이에요. 맥주집 선술집에서 아니 저기서 왼쪽으로 패스를 했어요. 저 바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 자기 진영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전원책 변호사가 맥주집 선술집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동네 아저씨로서의 이 자격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라운드에 갖다 놨을 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큰 축구 광팬으로 끝나고 평론만 잘하는 어설픈 전문가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그런데 제가 명단을 미리 받아봤는데 이상일 전 의원은 상한가로 전원책 변호사를 뽑아오셨어요. 우리 지금 박용진 의원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예단을 해서 벌써 깎아내린 데다가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정치 평론가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쁘시겠어요. 완전히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셨어요. 정치 평론가 오늘 제가 하한가서 잘하시는 분이 있느냐. 오늘 저 여태까지 중에 제일 팽팽해요. 말씀하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시그널들을 봤을 때 좀 희망을 보세요? 이상일 의원은. 본인이 뭔가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해서 인적 쇄신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주로 당협위원장 물갈이 쇄신 이런 거죠.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상한가가 맞아요. 만약에 일을 그르친다면 그때는 하한가 꼽아도 뭐 문제가 없죠. 근데 현재로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신 친박 비박들이 다 벼르고 있다. 이 분위기는 어때요? 안에서 내부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에서 긴장을 하고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더 주목을 받고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난관을 잘 헤쳐나간다면 본인이 더 상한가를 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정치 평론도 잘하더니 정치도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두 분 다 사실은 다 오래 봐오신 분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견. 이상일 전 의원은
잘할 것 같다. 선수로서도 잘 뛸 것 같다의 한 표. 저는 그분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렵죠. 역시 간단한 분이 아니고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1% 가능성은 남겨놨던데요. 총선 출마 1%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뭐 사람의 앞날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미 여러 차례 나는 국회의원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자유한국당을 쇄신한다면 소위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100이라면 100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85, 90은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일단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한 표. 네. 박용진 전 의원은 조금 그동안 쭉 봐오신 바로 선수로서는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제가 뭐 예단을 펼쳤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앞서 쭉 말씀드리는 건 이미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정치를 안 할 거니까 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 예단이다. 그래서 기대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의지가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다고요. 의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에 들어갔을 때 변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주심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주변 환경. 그럼요. 그 수비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다르고 변수가 여러 가지예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이 개개인이 그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들이 다 정치 변수라서 자유한국당이 121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121차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121차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인적 쇄신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할 거냐로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121차 중에도 이렇게 뭉쳐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몇 명 간다고 그래갖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자리 뺏는다고 해서 국회의원 배치 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당내 논란만 심은 지금 박영진 우리 의원이 아까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거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문제인데 본인이 갈팡질팡했다. 예컨대 그 김무성 의원 처음부터 공화주의를 비판했지 김무성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아직 소위 말해서 조강특위가 구성도 안 됐는데. 근데 공화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 했는데 아니, 그거는 그렇게 물러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주의를 이게 논의하는 건 좀 한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공화주의나 민주주의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조강특위 아직 뭐 소위 멤버들을 구성도 못하고 있다. 아니 그 지금 오늘인가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곤 전주회 불과 하루 이틀 차인데 그걸 구성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약속해서 기자회견까지 잡아놨다가 안 하니까 그거를 했다가 이틀 연기한 거죠.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나온 얘기죠. 이분 보고 벌써 갈팡질팡한다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 제가 정리하겠어요. 제가 왜 정리를 하냐면 지켜보고 평가를 하시는 게 낫겠다. 내일요. 여러분 예고 제가 할게요. 내일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이 나오십니다.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십니다. 방송 라디오 출연 아마 처음이죠. 지금 되고 나서. 라디오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조강특위 위원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라디오 인터뷰 안 했는데 내일 스튜디오에 와서 꽤 긴 시간 인터뷰를 할 거니까 듣고 제가 오늘 나온 이것 질문 다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마지막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 하고 가겠습니다. 하마터면 전 의원 될 뻔했습니다. 이거까지 민감하거든요. 전 의원, 현 의원이 헷갈려요. 자, 박용진 현 의원. 상한가? 하한가입니다. 상한가군요. 상한가. 다 같이 정신이 없죠? 네, 저 김여정 제1부부장. 왜요? 오늘? 그 깜짝 놀랐어요. 그 폼페이오와의 거의 1대1 회담인데 그 옆에 김영철 또 아니고 이용호도 아니고 김여정이라니. 거기 앉았죠. 그래서 그냥 그 의전이나 챙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냥 이렇게 발랄한 젊은 여성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이고 저기는 정말로 남쪽의 재벌들하고 비슷하게 이 혈통 중심으로 가나보다 이런 좀 자조적인 얘기도 생각도 나고요. 그러면서도 저 젊은 여성이 자기 고모인 김경희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가긴 가는데 더 젊은 나이에 더 빠르게 북의 실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나보다.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한가. 핫하다는 의미에서 상한가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이재명 지사랑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 이름이 어딘가에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안 뽑아오셨네요. 뽑을 수 있는데 너무 참 입에 올리기가 그래서 입에 올리 그 공방 입에 올리기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그리고 뭐 국민들도 좀 지치신 것 같은. 김여정 씨는 오빠가 뭐 북한을 마음대로 하는데 동생이 뭐 그렇게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되게 달랐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만날 때 배석했다는 건데 뭐 김영철이나 리용호가 배석하지 않고 그거는 뭐 북한 나름대로 전략 전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오빠 입장에서는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장 편한 사람은 김여정이죠. 그렇죠. 가장 편한 상대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상한가로까지는 좀 너무 과대접하신 거 아닌가. 오늘 하나하나 다 태클을 근데 오늘 우리 여당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당에서 죄송합니다. 여당에서는 뭐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맡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또 박영진 의원님도 숟가락 하나 얹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끔 이게 겹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원래 그다지 자극을 하지 않는데 이상일 의원님이 가죽 잠바 입고 나오셨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가죽 잠바 입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싸납게 하시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진 의원이 지난주에 핫했고 이해찬 대표가 아니었으면 제가 상한가 올릴 텐데 또 이번 주에 열심히 국감 때 맹활약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상한가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영진 의원이 무슨 상을 타셨는데 그 상 타시는데 저도 약간의 기여를 했습니다. 무슨 상 타셨어요? 추천하셨어요. 추천. 무슨 상 타셨어요?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평화대상. 평화대상. 축하드립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거는 추천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추천해 주셔놓고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이러세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치죠. 이게 찬물에 담갔다가 불에 달궜다가 지금 그러는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뉴스닥 두 분과 함께 뜨겁게 나눠봤고요. 이렇게 의사소통 해가는 겁니다. 서로 의견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분이 오늘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